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백발의 남자 마이클 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고칠 수 있다고? 이 차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구조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이건 1960년대 국산 프로토타입이야. 자료도 부품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대체 누가 고친단 말인가? 실수가 터져나왔고 주변의 공기가 술렁였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처럼 툭 던졌다. 만약 정말로 움직이게 한다면 그래? 내 딸이라도 시집 보내겠네.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경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좋네. 부수지만 말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호는 공구를 손에 들고 엔진룸으로 향했다. 낡은 배선 녹슨 배관.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침묵이 이내 전시회장을 감쌌다. 그리고 30분 후. 끝났습니다. 경호의 말과 함께 키가 돌아갔다. 그리고 키르르릉. 부응. 50년의 침묵을 깨고 엔진이 깨어났다. 인천광역시 바닷가에 인접한 남동공단에 유난히 작은 공장이 하나 있었다. 원석정밀. 과거에는 경주용 엔진 부품을 제작하던 이름난 공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청으로 들어오는 작은 나사나 철판 부품을 만들며 겨우 명맥을 잇고 있었다. 선반 소리가 멈춘 것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작업대에서 얼굴을 든 남자 박경우, 40살. 기름에 찌든 작업복 더러워진 얼굴 너머로 어딘가 체념한 듯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공장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박원석과 아버지 박정수 그리고 어린 경호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경호는 그 사진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옛날이 좋았지?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싶을 만큼 시대는 변해버렸다. 경영은 한계에 가까워다. 직원들은 이미 모두 그만두었다. 납품 일정조차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기계 정비도 장부 정리도 거래처와의 조율도 모든 것이 혼자의 몫이었다. 문득 책상 옆에 세워져 있던 봉투에 시선이 멎었다. 구청에서 온 독촉장 어린이집 보육료 체납 통지서였다. 언제부터 거기에 놓여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자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딸아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더라. 과거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아내 서지현과 아직 어린 외동딸. 하지만 3년 전 두 사람은 집을 나갔다. 이젠 한계야. 제발 공장 정리하고 취직해줘. 지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생활은 궁핍했다. 살림은 적자투성이었고 딸아이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필사적인 호소였다. 그럼에도 경호는 공장을 버릴 수 없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으로 일궈낸 원석정밀. 그것은 경호에게 가족의 증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장을 선택하는 거네. 이제 알았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현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편지도 전화도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가끔 꿈에 나타나는 딸의 웃는 얼굴은 이제 현실의 기억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래도 경호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대성자동차와의 공동 개발 안건이었다.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고정밀 구동 부품. 그 구조의 원한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설계했고 경호가 이어받아 겨우 형태를 갖춘 것이었다. 회의 때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이는 대성자동차의 개발부장 황인철이었다. 40대 후반 마른 체형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시선은 부드러웠다. 그는 언제나 경호의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했고 때로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와 지 계산 아주 미세하게 오차가 있네요.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라며 미안한 듯 웃었다. 경호는 그런 성실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할아버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의 기술을 세상에 증명해 보입시다.
당신은 이런 곳에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준 적도 있었다. 그 말은 차갑게 식어있던 경호의 가슴을 분명히 데워주었다. 공장은 자금도 인력도 부족했다. 하지만 기술만큼은 잃지 않았다. 경호는 낮에는 하청 일을 하고 밤에는 설계도를 노려보며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공장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봉투에서 꺼낸 최신 진행 보고서를 읽으며 경호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믿으며 그는 다시 선반으로 향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남자의 기도와도 같았다. 그날 경호는 인천항 근처의 행사 전시장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오늘은 고전 명차 전시회. 주최 측에서 부탁한 부품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납품만 하고 서둘러 돌아갈 생각이었다. 전시회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화려한 분위기가 숨막혔다. 하지만 전시회장 안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하던 중 차 한 대 앞에 백발이 섞인 중년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얼굴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흰머리. 가죽 재킷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는 오래된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 정. 전시회의 주최자이자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젊은 시절을 한국의 작은 정비소에서 보낸 그는 이제는 대형 자동차 제조사나 항공기업에도 투자하는 억만장자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스카프를 두른 모습. 늘씬한 키에 차분한 남색 원피스. 하지만 전시회장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자태는 단연 돋보였다. 경호가 그 모습을 힐끗 보자 마이클이 차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위의 관람객들에게 말했다. 이 차는 한국에서 1960년대 초 단 한 대만 만들어진 환상의 프로토타입이지. 경주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상용화되지 못하고 개발이 중단됐어.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우연히 폐업한 정비소 창고에서 발견했지. 마치 운명처럼 말이야. 마이클은 조용히 말하며 차에 본이들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 말에 경호는 무심코 옆차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경호는 그 차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설마 저건 은색 차체에 짙은 녹색 줄무늬. 낮게 깔린 차체와 독특한 모양의 흡기. 어느새 그는 전시 로프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숨을 삼켰다. 잘못 볼 리가 없었다. 틀림없어. 이 뼈대 구조 역방향으로 휜 형태, 이 보강 방식, 홀린 듯이 몸을 앞으로 숙여 뚫어지게 차체를 응시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밤마다 공장 구석에서 그리던 설계도 속의 차였다. 수십 년 전 아무도 모르게 시제품을 만들던 환상의 뼈대. 그 형태도 처리 방식도 금속의 질감마저도 경호의 기억 속 도면과 완전히 일치했다. 굽이진 팬더라인 비대칭으로 배치된 번호판 받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뒤 엔진에 연결된 독특한 흡기 덕트. 그것은 할아버지만이 그렸던 구조였다. 어째서 여기에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을 때였다. 자네 그 차를 아는가?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마이클이 서 있었다. 아까의 여성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경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눈앞의 차를 보며 입을 열었다. 네, 조금요. 고전 명차에 좀 밝아서요. 이 뼈대 각도와 흡기 방식이 눈에 익습니다. 옛날의 도면으로 비슷한 구조를 본 적이 있어서요. 이건 꽤 희귀한 설계니까요. 마이클은 흥미롭다는 듯이 경호를 쳐다봤다. 호오, 그렇군. 자네 꽤 보는 눈이 있구만. 경호는 대답도 없이 차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저 가만히 그 모습을 눈으로 좁고 있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다. 엔진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 어림잡아 50년은 잠들어 있지? 하지만 난 어떻게든 이 녀석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 녀석을 움직일 수 있는 장인이 아직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꼭 만나보고 싶군.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애호가들이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경호는 본이들 바라본 채 불쑥 중얼거렸다.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했던 주위의 공기를 미세하게 술렁이게 했다. 순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마치 모두가 방금 뭐라고 했지? 라고 확인하는 듯하다. 마이클이 천천히 경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배어 있었다. 고칠 수 있다고. 이 차가 얼마나 특이한 구조를 가졌고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지 알고 하는 말인가? 그는 웃으면서 그러나 웃지 않는 듯한 눈으로 경호를 보았다. 잘 듣게. 이건 1960년대 국산 프로토타입이야. 제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분해 자료도 없어. 설계자도 이미 오래전에 다 세상을 떠났지. 부품은 현존하지 않고 같은 모델의 차도 없어. 누가 어떻게 움직인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웃음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마이클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자네가 정말 이 차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래? 저기 있는 내 딸을 시집 보내도 좋을 정도야. 주위에서 와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농담치고는 너무 큰 말이었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기에 웃을 수 있었다. 그 옆에서는 아까 그 여성 마이클의 딸이 말없이 난감한 표정으로 경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웃음소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경호는 한 걸음 차에 다가섰다. 엔진룸 앞에 서서 말없이 본이들 내려다보았다. 잠시 가만히 바라본 후 조용히 말했다.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던져진 말이었다. 마이클은 순간 당황한 듯 눈썹을 찌푸렸지만 팔짱을 고쳐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마음대로 보게. 다만 부수지는 말도록.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경호는 망설임 없이 공구함에 손을 뻗어 스패너를 꺼내 들었다. 엔진룸을 열고 낡은 부품들의 시선을 옮겼다. 먼지가 쌓이고 녹슨 배관. 하지만 그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 구조 실린더는 여기서부터 돌리고. 배기는 역시 그 방법인가. 경호의 뇌리에는 과거에 보았던 설계도가 떠올랐다. 어릴 적 할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그 종이의 감촉. 연필로 그어진 가는 선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선반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의 등. 더 좋은 흐름이 있을게. 자, 이렇게 해보거라.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주던 그 커다란 손의 감각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전시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듯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이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던 사람들이 점차 말이 없어졌다. 뭔가 다르다. 그 사실을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경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군더더기가 없었다. 분해도 조정도 재조립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 구조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만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자부심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어딘가 텅 빈 넋이 나간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손만은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신념을 가지고 날카롭게 조용히. 공구 소리가 전시회장의 소음을 조금씩 지워갔다. 웃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이내 놀라움과 경외심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갔다. 그 모습을 인파의 조금 뒤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아까의 백인 딸 하윤이었다. 조금 전까지 다소 지루해 보이던 그 표정이 어느새 진지함 그 자체로 변해 있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경호의 손끝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나사 하나를 풀 때마다 탱크의 미세한 틀어짐을 조정할 때마다 공기가 날카롭게 다듬어졌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뭐야 이 사람. 약 30분이 지났다. 경호는 마지막 볼트를 조이고 나서 천천히 공구를 내려놓았다. 엔진룸을 들여다본 채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습니다. 조용한 한마디에 주위가 술렁이며 반응했다. 직원 한 명이 운전석으로 돌아가 키를 꽂았다. 키르르릉.
찰나의 침묵. 다음 순간 낮고 묵직한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난 듯한 엔진음. 그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정말로 움직였어. 마이클이 넋이 나간 얼굴로 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경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의 여유나 농담기 어린 빛은 남아있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잘못 봤던 것 같군. 마이클은 낮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다. 아까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 정말 미안했네. 누구도 고칠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어. 설마 눈앞에서 그게 현실이 될 줄이야.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경호에 대한 경의가 배어 있었다. 이건 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진짜 장인만이 할 수 있는 경지라. 마이클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딸을 시집 보낸다니. 그건 정말 나쁜 농담이었어. 미안하네. 만약 기분이 상했다면 용서해주게. 다만 그 솜씨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네. 정비비를 얼마든지 말해주게. 얼마든 지불하겠네. 주의가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경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연히 구조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큰돈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꼬거나 조롱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겸손함까지 진짜인가? 이야 정말 감탄했네. 그럼 적어도 명함이라도 받을 수 있겠나? 당신을 잊고 싶지 않군. 경호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원석정밀. 인천에 있는 작은 공장입니다. 마이클은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들고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의 솜씨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경호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는 등을 돌려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수도 찬사도 받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인파 너머에서 한 여성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의 여성 하윤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무언가에 깊이 마음이 움직인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오후 원석정밀의 셔터가 덜컹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경호는 작업대에서 낡은 부품을 닦던 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거기에는 고전 명차 전시회에서 보았던 그 여성 마이클의 딸이 서 있었다. 검은 재킷에 청바지 차림의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그 자태에는 품위가 있었고 어딘가 늠름한 분위기를 풍겼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유창한 한국어였다. 경호는 저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전시회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받으신 명함을 보고 이곳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똑바로 경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에게 당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경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네. 당신이 그 엔진을 깨우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그런 손놀림, 그런 집중력. 처음 봤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배우고 싶어요. 경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가르쳐줘 봐야 의미 없어. 난 아내와 딸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요. 가치 없는 남자에게 배워봤자 좋을 것 하나 없소.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저는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정비사? 한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세요. 여자애가 기름이나 만지다니라면서요. 넌 엄마를 닮아 예쁘니까 전시회 사회 같은 거나 하는 게 어떠냐고 항상 웃으세요. 하지만 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경호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가?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할아버지의 영향이에요. 그녀는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왜 할아버지께서 정비 사셨어요?
하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골에 정말 좁고 낡은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말을 이어가면서 그녀의 눈동자가 먼 곳을 보는 듯 흔들렸다. 어머니는 항상 더러워지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몰래 할아버지의 등을 쫓아다녔죠. 구리스 묻은 손으로 볼트를 돌리는 모습, 공구를 던져도 웃어주시던 목소리.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그래도 할아버지는 매일 그곳에 서 계셨어요. 경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게 렌치를 쥐어주시며 이건 마법 지팡이 같은 거란다라고 하셨어요. 기계를 움직이는 마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마법이란다라고요. 의미 같은 건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멋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그때의 공기가 계속 살아있어요. 기계 소리, 쇠 냄새,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전부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하윤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경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똑바로 가닿았다. 경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계산 없는 진심이 배어 있었다. 아양도 허영도 아닌 그저 올곧은 소망. 저 눈빛 나는 알고 있다. 문득 가슴속이 뜨거워졌다. 경호의 뇌리에 어두컴컴한 공장 한 구석이 떠올랐다. 기름으로 끈적해진 손. 낡은 공구대. 작은 자신이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선반을 돌리고 있었다. 거기가 아니야. 귀로 느껴라. 기계의 울음소리를 들어.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와 웃는 듯한 눈매. 도구는 말이다 혼으로 쓰는 게야. 내 손이 기계와 통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가르쳐주마. 그 시절 나도 그랬다. 이유는 필요 없었다. 그저 좋았다. 소리도 냄새도 기름도 불꽃도 모든 것이 마음을 미치게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을 한 젊은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정말로 되고 싶은 건가 정비사가? 경호가 불쑥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옷도 좋아해요. 네일아트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요.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 조립한 부품이 맞물리는 순간의 감촉. 그 어떤 고급 드레스보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경호의 마음을 울렸다. 마치 그날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다른 목소리로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경호는 살짝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좋아서 선택한 길도 가시밭길이야. 더러워지고 보답받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비웃음당할 때도 있지. 그래도 하고 싶어요. 뒤이어 말한 하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심지가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어딘가 그립고 따뜻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경호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알았소? 대신 내 지도는 엄할 거요. 하윤은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경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도 고독도 조금씩. 이렇게 하윤은 원석정밀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기름 냄새와 기계에 둘러싸인 그 공간에 어딘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망설임이 없었다. 장갑을 끼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정비대 앞에 선 그 모습에는 늠름함이 있었다. 경호는 노골적으로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타인과 같은 거리를 유지했다. 부품은 저기. 토크 렌치 사용법은 뭐 직접 해봐. 지시는 최소한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했고 일절 봐주지 않았다. 하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견적서 세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윤이 무심코 지적한 한마디가 공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경호는 손을 멈췄다. 아, 그런가.
부가가치세 언제부터 바뀌었더라. 쓴웃음을 지으며 종이를 받아 들었다. 하윤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부품거래 계약서 내용이 너무 모호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이야. 그녀는 대학에서 지적재산권법이나 계약법을 이수했다. 정비사를 목표로 하면서도 그런 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낡은 기계를 다루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류나 절차 같은 현대적인 정비사의 업무에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도움이 많이 되네. 이런 건 정말 젬병이라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경호에게는 오랜만의 일이었다. 공장 한 구석에서 함께 서류를 늘어놓고 확인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윤은 경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을 느꼈다. 과묵하고 서툴러. 하지만 어떤 때든 올곧고 거짓이 없으며 기계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한 사람, 하윤의 아버지에게는 없는 것이 경호에게는 있었다. 경호 또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안에 무언가를 부드럽게 바꿔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국의 부잣집 아가씨라고 생각했던 그 인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땀을 흘리며 더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구를 쥐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장에서 두 사람은 묵묵히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곳에 흐르는 것은 확실한 신뢰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잠시뿐인 잔잔함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손을 멈추게 할 소식은 곧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초여름 오후 원석정밀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수신인은 대성자동차 기술개발부. 발신인의 이름을 보고 경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업무 제휴 종료 안내 눈을 의심한 문서는 사무적이고 간결했다. 사유로는 사내 방침 변경 시라고만 적혀 있었다. 즉시 경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담당자인 황인철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황 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박 사장님. 받으셨군요. 갑작스럽지만 귀사와의 관계는 오늘부로 종료입니다. 너무나도 담백한 말투의 경호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장난합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몇 번이나 시제품을 통과시켜 놓고. 유감이지만 위쪽의 방침 변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귀사의 기술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의. 그럼 왜?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중도 해지 가능성 있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법무팀과 이야기하시죠.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경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가슴에 소용돌이치는 의심을 확인하려는 듯 경호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이윽고 어떤 출원 정보에 다다른 순간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렀다. 차세대 전기차용 냉각기구 특허 출원인 황인철 표시된 도면에는 낯익은 구조가 나열되어 있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저것은 자신이 반년 이상 걸려 완성한 신형 냉각 유닛이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렸던 원석 집안 전통의 냉각 레이아웃 그 도면까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경호는 다시 황인철의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바로 응답이 있었다. 아, 또입니까? 너 무슨 속셈이야? 뭐가 말입니까? 이 특허 우리 공장에서 설계한 거잖아. 귀사에서 사용하시던 설계도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낸 것에는 저희 회사 기술자의 아이디어도 더해졌습니다. 우연히 비슷해졌을 뿐입니다. 우연. 물론 당신 이름이나 원석정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그리고 황인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쏘아붙였다. 신뢰관계를 쌓는 척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둔기처럼 경호의 가슴에 박혔다. 왜 그랬어, 황 부장? 난 당신을 믿었다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박 사장님. 사업의 장에서 신뢰 같은 단어를 꺼내는 시점에서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졌던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 내 놈의 계획이었나?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당신의 기술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당신의 기술은 확실해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체제가 없었어요. 현장도 구식이고 서류도 수기, 지적 재산 관리도 허술하고 이래서는 당하는 쪽이 되는 건 불 보듯 뻔했죠. 박 사장님, 당신은 장인으로서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경영자로서는 너무 무방비해요. 그래서 뺏기는 겁니다. 자각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조롱과도 같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연민마저 느껴졌다.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네, 진심입니다. 뭐 만약 불만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는 법무부와의 이야기가 될 테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또 통화가 끊겼다. 수화기를 쥔 채 경호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남자의 말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슴에 남아있었다. 밤의 공장. 고요해진 공간에 기계의 고동은 없고 그저 시간만이 차갑게 흘렀다. 작업대에 주저앉은 경호는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수십 년 전의 종이는 조금 누렇고 끝이 닳았지만 그 선은 아직 살아있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지키지 못했다.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뿌리 깊은 절망의 한숨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조용히 공장 문이 열리고 하윤이 서 있었다. 경호 씨. 경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윤은 천천히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너무해요. 이런 방식은 절대로 잘못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리야. 경호가 중얼거렸다. 특허는 저쪽 것이 됐어. 전부 빼앗겼어. 이름도 공적도 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조용히 하윤의 어깨가 떨렸다.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사장님의 솜씨는 진짜요. 제가 봐왔어요. 정비 일도 부품 일도 그때 고전 명차를 움직였을 때도 전부 당신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뭐. 현실은 힘 있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하윤은 얼굴을 숙인 채 뚝뚝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자코 빼앗겨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뺨을 적시고 있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솜씨가 기술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덧칠되는 걸 잠자코 보고만 있는 건 그런 건 싫어요. 경호는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작게 확실히 움직였다. 같이 해요. 울면서 필사적으로 말을 잇는 하윤이 거기에 있었다. 제가 힘이 될게요. 증거를 모아요. 복수해줘요. 당신의 진짜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요. 잠시의 침묵. 이윽고 경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알았어. 하윤 씨. 같이 해줘. 그 말에 하윤의 눈물이 한 줄기 또 한 줄기 흘러내렸다. 밤의 공장의 따뜻한 결의가 등불처럼 켜졌다. 하윤은 그날부터 원석정밀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적개경 소파 즉석에서 만든 작업 책상. 벽에는 화이트보드를 세우고 기록을 붙여나갔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목적은 하나. 황인철이 출원한 특허의 본래 원한자가 원석정밀이라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들이미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모두 꺼냈다. 시제품 제작 중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 설계 단계의 손글씨, 메모 3차원 모델 도면, 버전 관리의 변경 이력 파일.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사했다. 경호도 공장 안쪽에서 두꺼운 설계도, 뭉치를 가져왔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그려진 선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었다. 하윤은 그 구식 설계도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황인철이 특허 출원에 첨부한 도면과 나란히 놓았다. 화면에서 두 도면을 겹치자선의 흐름, 볼트의 배치, 흡기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거 겹치면 딱 맞아요. 하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경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봤다. 설마. 그대로 아버지 설계를. 네. 황인철은 당신 아버지의 설계도를 그대로 훔친 거요. 손을 댄 흔적도 없어요. 체면을 차리려고 일부 도면을 다시 인쇄했을 뿐이에요. 조잡한 수법이죠. 경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뒤집지? 설계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구현의 일치다라고 할 수 있잖아. 하윤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에서 배웠어요. 부정행위를 증명하려면 증거의 질과 순서가 중요해요. 증명은 시간 순서가 핵심이에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모니터에 띄웠다. 거기에는 시제품 사진이 찍혀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자 중앙 부근에 아주 작은 크기의 각인이 보였다.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놓칠 법한 수 밀리미터 단위의 표시였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윤이 웃었다. 제가 첫 시제품을 조립할 때 경우 C가 D 공간 뭔가 아깝네라면서 남는 공간에 장난으로 뭐라도 새겨 넣으면 어떠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원석정밀 로고를 작게 새겨 넣었어요. 농담 반으로요. 그 각인은 공식 설계에는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도면에도 사양서에도 남아있지 않은 실물만이 가진 흔적이었다. 하윤은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다. 황인철이 제출한 특허 첨부 자료에 사용된 시제품 사진이었다. 이거 보세요. 모니터에서 두 사진이 비교되었다. 위치도 각도도 각인의 깊이도 완전히 똑같았다. 즉, 이건 우리 공장에서 만든 부품 바로 그거다. 경호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황인철은 원석정밀에서 만든 실물을 촬영해서 한 달 전에 자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특허를 낸 거예요. 시간 순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윤은 말을 이었다. 게다가 만약 표시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게 찍혀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저건 우리 공장 물건에만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경호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라면 해볼 만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하윤은 화이트보드에 사진을 붙이며 마치 재판 자료처럼 증거를 나열했다. 경호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설마 당신이 이렇게 든든한 동료가 될 줄이야? 하윤은 씩 웃었다. 저는 정비사예요. 자부심이 더럽혀진 채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아. 되찾을 거야 전부. 두 사람은 심야의 공장 한 구석에서 마주보았다.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꿈과 자부심을 건 반격의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날 서울 강남 테헤랄로에 위치한 대성자동차 본사 건물의 준법감사실 회의실에 박경호와 정하윤 그리고 동행한 변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황인철은 양복 옷깃을 여미며 다소 고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옆에는 법무 책임자와 지적재산권 부장 그리고 사내 변호사. 모두 노련하고 빈틈없는 눈빛이었다. 경호는 똑바로 황인철을 응시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있는 것은 조용한 각오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하윤이 고개를 숙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이 증거 서류입니다. 황 부장님께서 출원하신 특허와 관련하여 그 원한이 되는 설계안과 개발 기록 전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윤 앞에 펼쳐진 서류 뭉치에 지적재산권 부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변리사가 보충하듯 입을 열었다. 여기에는 시제품 제작 과정의 영상 및 사진 기록 버전 이력 기록 파일 컴퓨터 지원 설계 도면 3차원 모델 이력 그리고 박 사장님의 부친께서 남기신 설계 원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원석정밀이 본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황인철은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설계가 비슷한 일이야 자동차 업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 태도에 하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럼 이걸 봐주시죠.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조용히 책상 중앙에 내밀었다. 거기에는 개발 초기에 촬영된 시제품 사진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박 사장님과 함께 제작한 초기 견본입니다. 이 나사 옆에 아주 작은 붉은색 표시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식별용으로 표시해둔 기록용 서명으로 사내에서는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가 태블릿을 조작하여 프로젝터에 그 부분을 확대해 비췄다.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그려넣은 아주 작은 표시. 예각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선과 중앙에 찍힌 붉은 점. 그 특징적인 표시는 기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윤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이 황 부장님께서 한 달 전에 자신이 제작했다고 제출하신 증거 사진입니다. 같은 위치 같은 색 같은 모양의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사내의 분위기가 변했다. 지적재산권 부장이 얼굴을 찌푸리고 법무 책임자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시의 작업 기록입니다. 제 개인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모든 파일에는 타임스탬프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 촬영일 영상 기록 시간 설계 프로그램 편집 이력. 위변조는 불가능합니다. 변리사가 말을 이었다. 즉, 황 부장님께서 제출하신 증거 사진은 원석정밀에서 명백히 먼저 제작된 것을 유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시간 축의 정합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황인철을 응시하고 있었다. 황인철은 입술을 비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거 조작일 수도 있잖아. 풋내기 여자애한테 증거 만들게 시켜놓고 상대가 여자라고 동정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줄 알아. 그 말에 하윤이 미간을 찌푸리기도 전에 경호의 의자가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황인철은 시선을 피했지만 경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평생 지켜온 기술과 시간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은 멋대로 빼앗았어. 그래놓고 노력해온 사람을 여자라고 깔보는 건가?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조용한 날카로움만이 있었다. 황 부장 당신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설계도를 노렸던 거군. 경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조용히 울렸다. 우리를 이용하고 이름도 내지 않은 채 특허만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지. 그 말을 들은 황인철은 의자를 삐걱거리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뱉어냈다. 닥쳐. 중소기업 주제에 일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감사받아야 할 입장이잖아. 그 오만한 목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속에서 하윤이 손에 든 자료를 들어 올리고 다른 서류를 책상 중앙에 놓았다. 황 부장님 이쪽은 과거 10년간 당신 명의의 특허 출원 이력입니다. 그중 3건에 대해 특정 중소기업과의 거래 직후에 출원된 것이 있습니다. 모두 제휴 종료 직후의 출원이군요.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적재산권 부장의 눈이 가늘어지고 법무 책임자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하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황 부장님의 과거 출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중소 제조업체의 기술자분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피해에 진작 가는 바가 있다고 증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이 열렸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자료를 손에 들고 줄줄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 나이 지긋한 안경 쓴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갑작스러운 방문 실례합니다. 저는 노다정밀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다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후 그는 손에 든 파일을 책상 위에 내밀었다. 여기에 있는 것은 5년 전 저희 회사에서 제작했던 전동 액추에이터의 시제품 기록입니다. 당시 황 부장님과는 개발 협력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중단된 직후 매우 유사한 구조의 특허가 황 부장님 개인 명의로 출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젊은 기술자가 일어섰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취한 직후에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 몇 달 후 설계가 유사한 부품이 다른 기업의 것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해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가져온 자료에는 모두 당시의 개발 기록도면, 시제품 사진 그리고 날짜가 찍힌 이메일과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황 부장님께서 나중에 출원하신 특허 내용과 일치합니다. 변리사가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 부장님은 상습적으로 외부 기업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기술 정보를 교묘하게 유용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이며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황인철은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발이 휘청거렸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우연이겠지? 비슷한 기술이야 이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억지로 쥐어짜낸 그 목소리는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원한이라도 있냐? 이렇게 다 같이 몰려와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은 허공을 헤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부장도 법무 책임자도 사내 변호사도 누구 하나 그의 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경호였다. 그는 똑바로 황인철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짓밟은 건 우리 기술만이 아니야. 자부심이야. 꿈이야. 신뢰야. 경호의 말은 낮았지만 얼어붙을 듯이 날카로웠다. 이쪽은 마리아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장을 지켜왔어. 돈도 배경도 없지만 오직 기술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고 해왔다고. 그걸 당신은 웃으면서 훔쳐간 거야. 황인철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경호는 한 걸음 황인철에게 다가갔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당신은 끝났어. 그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때 준법감사부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 부장님, 지금부터는 내부 감사 대상입니다. 별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황인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회사 밖으로 내보내야 할 인간으로 취급받는 순간이었다. 황인철은 누구의 부축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떨리고 작은 신음 같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토록 오만했던 남자가 마치 힘을 잃은 폐인처럼 보였다. 이윽고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경호는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옆에서 하윤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냈네요, 경호씨. 그래. 경호는 살짝 하늘을 올려다보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걸로 할아버지께도 아버지께도 조금은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기술을 지켜낸 자부심과 서로를 믿고 싸워 이겨낸 유대가 확실하게 새겨져 있었다. 며칠 후 경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연이어 도착했다. 뉴스 앱을 열자 상단에는 큰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형 자동차 부품 제조사 부장 부정행위 발각되어 징계해고. 과거 5건에 달하는 특허 부정 취득 드러나 동네 공장 정비사 지적재산권으로 대기업의 역전승 기사에는 황인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사건의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누리 소통망에서도 논란은 확산되었다. 이건 빙산의 일각 소리 없이 강한 동네 공장 등 응원과 놀라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황인철을 징계 해고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문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업계 단체에서도 등록이 말소되어 황인철은 하룻밤 사이에 신용을 잃었다. 야, 기다려. 난 계속 회사를 위해 일해왔다고. 이제 와서 버리는 거냐? 야, 듣고 있냐고. 후일 흥분한 황인철이 사내에서 소리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관계자의 증언으로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그에게 동정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날 오후 경호는 공장 셔터를 열고 저녁 노을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물들어가는 주황빛 하늘 아래 어딘가 가슴속이 후련해졌다. 옆에 선 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걸로 조금은 마음이 풀리셨네요. 나한테는 이런 지식도 발상도 없었어. 정말 당신이 있어줘서 다행이야. 하윤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두 사람의 힘이에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정비공장의 쇠 냄새에 조금은 미래의 빛이 비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원석정 밀에는 과거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내 신뢰도가 높아져 새로운 의뢰도 늘어났다. 하윤은 정식 기술자로 채용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공구를 쥐는 모습은 이제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경호 또한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드디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해진력 공장 미닫이 문이 열리고 유난히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국인 사업가 마이클 정이었다. 좋은 소리군. 쇠와 불꽃의 리듬. 여기에는 진짜의 냄새가 나. 중얼거리듯 말하는 마이클의 표정은 농담기 섞인 것이 아니었다. 내 딸이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더군. 딸이 평소에 신세 지고 있다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네. 하윤이 자빠. 라며 놀란 목소리를 냈다. 마이클은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어서 경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실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그 목소리는 자존심 강한 사업가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진지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예전에는 엔진을 고치면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농담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의미로 말하게 해주게. 말을 고르듯 신중하게 간격을 둔 후 그는 조금 멋쩍은 듯 미소 지었다. 제 딸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물론 딸도 동의했네. 그렇지 하윤아. 그 순간 곁에 있던 하윤의 뺨이 확 붉어졌다. 자 잠깐 아빠. 작지만 필사적으로 동요를 감추려는 목소리. 한편 경호도 당황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려 그저 놀란 듯 하윤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공장 안쪽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서 있었다. 조명 아래 선반 돌아가는 소리. 용접의 성광. 말은 없. 그저 호흡이 손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지는 시간. 기술과 자부심과 마음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쓰여갈 것이다.